저는 전파사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전파사 사장입니다. 이정무입니다. 저는 정 과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힙톡이라는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이 힙톡은 해외의 CNBC라든가 이런 유명한 경제 매체들 아니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되게 저명한 투자 전문가분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주제로 수다를 떨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고 배경이 무엇이고 지금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끼리 수다를 떠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희 홈페이지 경제전파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콘텐츠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다음날에 저희가 오늘처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편집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게 이제 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주제 소개 좀 해주세요, 정 과장님. 요새 주식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들 주식을 하는데 어디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는 뭐 사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다 아니면 지금은 저거다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서로 많이 주고받는데 사실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길 경우가 있고 또 추천을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진짜 남 탓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만의 정말 알짜 종목을 고르는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요 트위터를 한번 공유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사실 뭘 사더라도 많이 오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알짜 기업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트위터를 공유한 사람을 보면 최소 15배 이상 수익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아니라 다 아는 기업들로 그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몇 가지 자신만의 기준점을 공유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사람. 창립자가 이 기업을 이끌고 있냐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지금 보면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니까 창립자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결국 창립자는 뭐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혁신적이고 목표 의식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혼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만들겠다.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제 그만큼 덜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주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한번 따져봐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죠. 경험담 아니신가요? 자기 얘기를 보여주는데. 그럼 제가 다음 거 하면 되나요?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는데 최고의 광고는 광고를 안 하는 거다라고 이분이 딱 첫 문장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는 곳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힙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만 있지 않고 음에도 내보내고 페이스북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내고 뭐 카톡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돈을 써서 광고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금 얘네 좀 괜찮더라 라고 해갖고 친구들끼리 추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이것저것 채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즘 댓글 많이 보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 경험담이랑 이런 거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거 괜찮았어요 라고 하면은 호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 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광고 안 했으니까 비용이 줄고 그걸 가지고 손님은 늘어나고 계속 입소문 타고 매출은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화장품 회사 중에서 그쵸. 굉장히 많아요. 스트릿 브랜드들도 그런 데들 굉장히 맞아요. 많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게 상장사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주제상? 네네. 아니 근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쓰신 것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었죠?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이거 좋다고 막 저한테 추천해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입소문이다 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화장품 특히 맞아. 저는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친구들이 써보고서 괜찮다는 그 제품에 훨씬 이게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리뷰 좋은 거 있으면 꼭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이제 마케팅 안 하는 건가? 그 우린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주제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입소문을 타는 것도 어쩌면 이것의 일환일 수 있는데 시장 장악력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잘 가져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있는데 테슬라예요. 이거 TSLA가 테슬라의 티커인데 테슬라의 시장 장악력은 진짜 선 하나 있을 만큼 엄청 얇은데 적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지 이렇게 바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하면 뭐 테슬라, 미국의 검색 엔진 구글, 뭐 영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이게 시장 점유율을 좀 작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거지 라고 떠오르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어딘지 그렇게 어쨌든 잠재적인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있잖아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 어디예요? 하나, 둘, 셋, 현대. 현대차? 뭐라고 그랬어? 현기차. 현기차? 아, 깜짝이야. 다 같았네요. 아, 네. 결국엔. 아니 없잖아 현대차밖에. 가전제품 하나, 둘, 셋, 삼성? LG. LG. 비스포크가 좋아서. 아 비스포크 얼마 전에 봤는데 좋더라고. 이쁘죠. 너무 예뻐. 이런 게 입소문이죠. 비스포크 이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는 독점이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되게 부럽기는 했어요. 이제 그 경제 전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값을 올려도 고객들이 등을 돌리지 않는 회사.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집 근처에 뭐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 하는 분식점이 있는데 이 분식집이 뭐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맛있으면 찾아간다. 그 제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집도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간다 말이죠. 가격이나 위치에도 상관없이 정말 무슨 산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게 맛집이라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도 되게 부럽기는 한데 가격과 상관없이 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장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 만한 제품이 있으세요? 혹시 쓰시는 것 중에 값을 올려도 난 이거 계속 써야겠다. 베이비 존슨. 베이비 존스? 베이비 존슨이 뭐예요? 베이비 로션. 그 존슨앤존슨이요? 존슨은 존슨. 베이비 존슨. 아니야 베이비 크림밖에 안 써서. 갑자기 베이비 존슨 너무 갑자기 아저씨 생각나네요. 존슨앤존슨. 존슨은 존슨. 저기 들어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무튼 그렇군요. 뭐 있습니까? 저는 맥도날드의 그 아이스크림 콘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코콘. 근데 그거 값이 맞아요. 저렴해서 메리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300원인가 그렇고 초코콘이 500원인가에 시작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2배씩 올랐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초코콘 먹으려면 900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걸 계속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궁금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그만 먹을까?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정 과장님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제가 막 주기적으로 사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저는 항상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램당 몇 원 이거 표시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사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램당. 그리고 가격표에 자세히 보시면 고기 100g당 고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모든 게 어, 생필품이에요. 그래요? 뭐 몇 밀리리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 정보를 비교해놨어요. 그냥 다니셨군요. 그냥 사는 그렇구나. 모든 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런 거 사실 때도
네, 그런 거 그거를 살 때도 내가 따져서? 진짜 엄청 좋아하는 이 향이나 뭐 진짜 뭐 이거 유기농이어서 꼭 이걸 써야 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 거 보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한테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긴 좀 해요. 보기만 그렇게 따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자, 그 다음 거는 혁신과 실험 정신이라는 어떤 DNA가 몸에 이제 박혀 있는 회사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회사가 이 제가 좀 보면서 조금 어떻게 이거를 의역을 해갖고 풀이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마존이 원래는 책 파는 이북 같은 거 파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 온갖 거를 다 파는 에브리띵 스토어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파는 거 플러스 IT 서비스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나요? AWS라는 그 회사의 점유율, 서비스 점유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이거 읽어보면서 아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원래는 우편 그리고 편지로 DVD를 이제 보내주는 아주 구식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날로그적인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뭐 스트리밍이 무슨 막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회사로 컸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너무 공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DVD를 어떻게 하면 주문받고 빨리 보내주지? 이런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책을 더 많이 막 발행을 해가지고 막 온 세계에 책을 공급을 하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기능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회사를 발견을 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어발 경영 아닙니까? 근데 이것 됐다가 저것 됐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냥 그 중에서 이제 딱 보이는 걸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을까요? 문어발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컸겠죠. 근데 문어발로 하다가 약간 안 되는 거는 그렇죠. 과감하게 버리는 아.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 방향으로 그래 쭉 한 번에 가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아 얘는 아니다 버려 하면서 내거라고. 살아남는 거를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희 다음 사업은 라면 어떻습니까? 안 돼. 라면 이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편집점. 그래서 저희가 이 트위터의 저자가 제시했던 기준점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사실 이렇게 뭐 자기 기준의 우량주를 들고 있으면서도 항상 매번 웃지만은 못했어요. 보시면 뭐 주가가 50% 이상 폭락한 적도 있었고 공매도 리포트 충격을 막 다 떠안기도 했었고 온갖 풍파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가는 급등락을 하락 상승을 반복했죠. 근데 결국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성장성을 보여줘서 주가의 시작은 여기였지만 끝은 저 위에 가 있어서 지금 뭐 15배, 20배 이렇게씩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나 살짝 언급도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펠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홈트기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회사이기도 한데 들어가 보니까 이 무슨 뭐 자전거 돌리는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무슨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파는데 이게 물건을 파는 그게 아니고 스트리밍이면 뭔가 구독해서 배우고 뭐 이런 건가 보죠? 물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 알기로는 물건 그래서 리콜 들어간 적도 있긴 한데 물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운동법을 같이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거 홈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회사로 저 알고 있거든요. 질이 넓어야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요새 홈트 다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사이즈로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이즈 네 그러네요. 집에 아령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와이프가 되게 싫어합니다. 제발 치우라고. 그게 무거워가지고 또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어디 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 집도 다용도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어쨌든 펠로톤 요 회사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지금 한 거를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좋았는지를. 어떤 회사가 좋았다? 뭐
주로 한 번씩만 딱.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 포트폴리오를 뒤져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2010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매수를 갖고 지금 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 얼마가 올랐다라고 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었거든요. 보면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메르카도 리브. 메르카도 리브레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회사가 15배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원래 샀을 때 대비해서. 그리고 치포틀이라고 우리 그 멕시칸 음식 하는데 이거 치포틀 발음 맞나요? 치폴레라고 하잖아요. 아 치폴레인가요? 아, 치폴레. 영어라서 또 치포틀 이렇게 한번 했네.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치폴레. 치폴레는 20배가 올랐대요. 좀 약간 의외예요. 요식업인데 이렇게 많이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나 봐요. 뭐 이렇게 있고 넷플릭스랑 테슬라는 무려 60배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한 줄씩만 정리해 주세요. 지루해요. 아니, 지루합니다. 이런 기업에 집중해라. 이거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역시 사람이다. 사장님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창립자. 창립자. 이 창립 멤버가 회사를 지금도 이끌고 있느냐. 우리 뭐 잘 아는 뭐 지금도 CEO 맞죠? 마크 주커버그. 맞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마존의 제프 CEO. 베이조스. 근데 곧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곧 내려오죠. 참 경제전파사. 창립 경제전파. 창립 멤버들이 하고 있는 경제전파사. 네, 그리고 입소문이 나는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장악한 회사를 찾아라. 누구 하면은 시장 점유율하고 상관없이 그냥 퍼뜩 떠오르는 회사들. 그리고 값을 올리더라도 고객들이 안 떠날 것 같은 회사를 골라라. 그리고 혁신과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더라도 주가는 있다. 주가는 던져라. 회피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정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10개의 투자 원칙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한 것이고 사실은 모든 콘텐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리지널을 찾아가가지고 원문을 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제전파사에도 관련 글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네. 화제의 인기 시리즈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인기 시리즈예요. 그 펀드 매니저이신 전지적 도사 시점님이 쓴 투자 병법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손자병법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투자에다가 이제 입혀가지고 응용을 해서 써주시는 건데 지금 투자병법 1편하고 2편이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케팅입니까? 그쵸. 네. 광고. 제가 스스로 입소문을 내는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3편이 마침 이번 주에 나와요. 그렇죠. 도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3편부터 13편까지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저희 경제전파사의 전파사 소식지 거기서 이코노믹스 메뉴로 가셔가지고 전지적 도사 시점님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한 줄씩 한 줄평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대형주로도 60배의 수익을 내셨다니까. 근데 보면 꽤 장투잖아요. 그쵸. 9년, 10년 이상을 갖고 있었던 거니까 진짜 조금 올랐다고 그냥 훅 하고 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바라보고 몇 가지는 진짜 길게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노후 자금 만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네요. 전무님.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 이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돈을 쉽게 얘기해서 벌었다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딱 여기 했던 얘기랑 가장 부합한 얘기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소회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바로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적점을 조금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저의 코멘트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과 좋은 문화를 가진 좋은 사람들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보험사가 굉장히 큰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거기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그분이 그런 걸 보신대요. 물론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자기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지금 뭘 좋아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한대요. 그거를 굉장히 그 관찰을 하시면서 실제 이제 생활에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진짜 하다못해 LG 그때 한창 LG폰하고 삼성폰 대결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LG폰은 뭐가 좋고 안 좋고 삼성은 뭐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나왔던 게 구글에서 만드는 그 뭐죠? VR 안경 같은 거, AR 안경 이런 것들 많이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대부분 뭐 금리가 몇 프로냐, 이거 수익률 언제 나오냐, 뭐 만기가 언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까를 보고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제 전파사 인사드리고서는 오늘 강을 폭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